고 11번입니다. 보기를 봅니다. 단어 문제네요. 단어 문제. 어치브먼트, 뭐 성취, 뭐 그런 뜻이고, 액션은 행동. 10번 템플릿, 견본, 뭐 템플릿, 뭐 틀 같은 거 있죠. 글 쓸 때. 그리고 D번 같은 경우는 뭐 조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관, 단체,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샘플이 나왔는데 샘플하고 어울린 단어가 뭘까? 템플릿이 어울리긴 하는데 안 골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뜻이 똑같은 거 아니냐. 자, 여러분 영어는 같은 단어를 반복 안 하는 거지 비슷한 의미끼리는 같이 잘 씁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요. 원래 샘플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골랐을까봐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얘 같긴 한데 좀 이상한데 라고 해서 안 골랐을까봐 그래요. 얘는 이게 다예요. 네, 안타깝지만 이 아이는 이거의 이유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자체로는 이게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럼 구조 파악이나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저랑. 자, 일단 그러면 샘플 템플릿이 주어일 것이고요. 그리고 to 뒤에는 거품이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to help 뒤에 이 구조가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복수 명사가 왔고요. 여기 얘가 갑자기 왔죠. 얘는 지금 형용사거나 동사인 놈이거든요. 여기까지 머리가 안 돌아갈 수는 있는데 여기 대열은 이렇게 목적어 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앞에 있는 템플릿이 동사지 다른 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투부정사 뒤에도 대시 생략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employees가 복수 주어고 complete가 복수 동사고 대열부터가 리포트까지가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인 to help에 얘들이 다 걸려 있는 거죠. 큰 거품이죠. 그래서 이 주어 앞에 있는 템플릿이라는 주어의 동사는 is입니다. 수일치도 맞네요. 그리고 주격 보호든 이형식 문장. 이렇게 구조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그냥 샘플 템플릿으로 그냥 구하면 되는데 구조 파악 문제 나올까봐 언급해 드렸습니다. to help가 투부정사로서 앞에 있는 주어를 꾸미러 왔고요. 뒤에 생략된 겁니다. 대시 생략된 이유는 무엇이냐? 근데 이건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목적까지 다 온 완전한 문장 같아 보여서요. 목적격 관대도 아니고 주격 관대도 아니네요. 뭐 이런 게 다 있지. 그러면 소유격 관대가 나와야 되는데 후주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런데 왜 대시 생략됐냐고? 소유격 관대 같은 건 생략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게 뭐냐? 동격의 대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격에 대해서는 한 번씩 제가 언급한 거라서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동격에 대해서는 별게 아니고요. 관계대명사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앞에 마치 선행사 같은 명사를 꾸며주는, 잠깐만. 헛소리 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명사절 대시죠. 앞에 help를 잘못 봤습니다. 이게 투부정사죠. 자, 다시 투부정사 뒤에 그냥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된 겁니다. 왜냐하면 투부정사도 목적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그 목적어 자리에 대시 왔고 그게 생략이 가능합니다. 명사절 대시 생략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특별한 건 없어요. 질문 있나요? 샘플 템플릿 문제는 그냥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괜찮아요? 괜찮아? 헬프가 준사역이라서 그 뒤에 뭐가 생략된다 뭐 그런 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방금 학생이 지적했듯이 to help 같은 경우는 help가 준사역 오형식이라서 help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는 제낄게요. help 갖고 따로 할게요. help가 오형식 동사 중에 준사역 동사라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적 보호가 동사 원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employee가 목적어고 complete가 목적 보호인 동사 원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맞고요. 그리고 제가 말한 것처럼 지금 대절 생략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둘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되는 거긴 한데 사실 출제자의 의도는 help가 나왔다면 이것을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둘 다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영어에서는 아시다시피 뭔가 접속사 하나 줄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오형식 쪽에 준사역 동사라서 이렇게 되었다 하시는 게 더 미국식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또 질문 있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고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자, 일단 보기를 보니까 오랜만에 자리 문제가 나왔네요. 사실 자리 문제가 나오면 반가운데요.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근데 보기가 그렇게 반갑지 않게 생겼어요. 맞죠? 뭐 품사가 뭔지 잘 모르게끔 나왔으니까. 근데 그건 아니네. 지금 A와 D가 동사 형태 같아요. 이유는 여기 ing랑 to 붙은 게 원래 동사 원형에다 붙잖아요. 그럼 동사냐 동사 아니냐 묻는 문제 같아요. 접속사랑 동사 개수를 빠르게 세어려 봅니다. 일단은 뒤에서부터 갈로를 치는데 요렇게 얘 목적어, 얘 동사, 얘 주어, 접X 동하나 문장이네요. 그래서 동사 하나는 와야 되니까 빈칸이 동사 S도 붙어야 돼요. 수일치를 보니까. 그래서 정답은 S가 붙은 D번이 정답입니다. 네세서리 종류 계통의 단어죠. 네세서리가 원래 형용사라서 필요한 뭐 이런 뜻이지, 필수적인. 근데 얘는 동사니까 뭐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나? 필요로 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지금 동사일 때는 필요로 하다, 필요로 하다. 이것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네. 팟캐스트를 동사로 붙였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면 지금 얘도 동사가 될 수 있는 단어죠. 자, 이럴 때는 사실 여기 마켓에서 끊어지느냐, 폴캐스트까지 합쳐서 합성어, 복합명사가 되느냐를 따져봐야 되죠. 저번에 비슷한 경우가 한 번 있었죠. 마켓 폴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시장이고 폴캐스트는 예측이죠. 그럼 시장 예측에 관한 정확한 디벨롭먼트 어때요? 이거는 시장 예측에 관한이 어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폴캐스트를 명사로 보는 게 조금 더 낫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특별한 건 없겠다. 그게 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동사면은 뭐 투부정사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맞죠?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마켓이랑 합성어가 될 수 있다. 그걸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시장 예측에 관한 정확한 개발이 좋겠네. 정확한 개발은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맞죠? 강한 knowledge를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폴캐스트는 명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원래 오브 뒤에 네. 끊기는 게 이제 맨 뒤에 S 붙이면 끊기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 경우가 약간 확실한 건가요? 아니면 마켓에서 그거 상관없는 건가요? 좋은 지적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오브 뒤에는 복수명사가 좀 잘 나오더라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전치사 뒤에 이제 끊어질 때 명사가 올 때 복수 정도는 와야 이제 이렇게 끊어진다, 뭐 이런 두 가지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죠? 마켓이 만약에 어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얘는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끊어지면. 그걸 지금 학생이 지적을 한 겁니다. 마켓이 만약에 불가산 명사라면 마켓에서 끊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마켓은 불가산 명사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불가산 명사 잘 없어요. 불가산 명사는 5%도 안 돼요. 어지간하면 진짜 다 어가 있거나 S가 붙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결론, 네, S가 안 붙었기 때문에 뒤에까지 가야 된다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오브 자체는 원래 복수명사를 잘 끌고 옵니다. 해석이 뭐뭐 중에서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어가 없으면 복수명사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었어요. 결론, 지금 마켓 뒤에 S가 없기 때문에 뒤에 복수명사까지 끌고 가는 게 맞다.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마케팅을 가능하죠. 마케팅 같으면 아시다시피 ing형 명사는 뒤에 명사를 또 끌고 올 수가 있는 놈이죠. 그래서 그러면 마케팅, 폴캐스트 뭐 이런 식으로 복합 명사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ing형 명사, 마케팅, 플래닝 같은 것은 원래 s 안 붙어도 되고, 근데 특징상 명사 더 끌고 와서 복합 명사가 잘 된단 말이지. 마케팅, 플랜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지간한 명사는 s 붙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오브 뒤에 마켓이라고 나왔으면 지금 마켓에서 끊었어야 됩니다. 그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질문 있나요? 그러면 13번 갑시다. 자, 이 문제는 한방 문제가 돼야 됩니다. 왜? 보기에 짝꿍, 라이벌이 나왔어. 짝꿍이 아니지. 라이벌 하면 느낌 뭡니까? 리틀이랑 퓨어. 그럼 학생이 이렇게 물어봐요. 퓨면은 모르겠는데 퓨어이라서 안 골랐어요. 자, 여러분, 퓨어는 그냥 퓨의 비교급 표현일 뿐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비교급은 원래 형용사나 부사였던 놈이 그냥 ER이 붙거나 모을이 붙어서 바뀌었는 것 뿐이지 품사는 그대로야. 그냥 더 퓨어하다라는 뜻일 뿐이에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리를, 퓨. 그럼 여기 퓨어리 나와도 똑같은 거야. 네,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리를은 불가산, 퓨나 퓨얼은 가산, 그것도 주로 복수가 오죠.
빈칸 뒤에 복수가 나왔으므로 그냥 퓨어를 고르시면 끝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렇게 풀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확실하니까요. 아시겠죠? 요거는 믿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얘들이 웬만해서는 괜히 리르라고 퓨를 안 내겠죠.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불안하면 해석을 해야지. 리르라고 퓨는 사실 뜻은 똑같아요. 거의 없는이란 뜻이야. 거의 없는. 예전에 이 말 한번 했었나? 들은 사람도 있어요. 수리라 하겠다. 그때 수리. 나쁜 말이 뒤에 나오고 수리가 별로 없다. 수리가 거의 안 해도 된다 하면 좋은 말이라고 했죠. 이거는 불만이 거의 없다는 뜻이야. 어때요? 좋은 뜻이지? 예. 그래서 지금 퓨가 들어가면 컴플레인이 거의 없는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누구로부터? 고객으로부터. 컴플레인이 거의 없는 결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리절트 인도 수건 거 알고 계시죠? 요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조 파악하겠습니다. 주어가 트레이닝. 여러분 참고로 트레이닝도 ing형 명사입니다. 마케팅처럼. 그래서 얘는 명사를 잘 끌고 오겠죠. 워크숍까지를. 그리고 명사는 웬만하면 s 붙어야 되니까 워크숍즈. 그리고 provided는 과거 동사. 그 뒤에 그냥 전치사가 왔어. 문장을. 잠깐만요. provided는 근데 지금 pp지. 왜냐면 지금 끊어졌잖아요. 맞죠? to에서 끊어졌으니까 얘는 pp다. 그리고 result가 동사다. 사실 이거 provided랑 resulted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동사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형식 동사를 외워야 되는 것이고요. result in 정도는 외워줘야 이거 혼란에 안 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provide는 왠지 목적어 오는 거 많이 봐왔기 때문에 무엇을 제공하다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얘는 pp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resulted는 일형식이라서 과거 동사로 쓰인 것이다. provided는 원래 3형식 이상은 되니까 pp일 것이다. 목적어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초창기에 제가 가르쳐줬던 ed 구별 방법이었습니다. ed가 과거 동사냐 pp냐. 뒤에 목적어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얘는 과거 동사일 것이다. 그리고 ed 뒤에 끊어졌다. 전치사 같은 게 왔다. 그러면 얘는 pp일 확률이 높다. 단 지금 result처럼 participate처럼 일형식이라면 ed여도 과거 동사일 거다. 그건 따로 외워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얘는 확실히 안 외우면 삑사리 날 수 있겠네요. 왜냐면 저한테 배운 대로 한다면 provided나 지금 resulted나 다 끊겼기 때문에 다 pp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형식 동사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일형식 동사는 끊겨도 동사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된 것 같습니다. 질문 있나요? 자, 퓨나 퓨얼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복수명사 나오면 바로 퓨나 퓨얼 고르시면 돼요. 참고로 올보다 퓨나 퓨얼이 더 세요. 왜냐면 말 꼬아서 돼요. 지금처럼 수리가 거의 없다, 불평이 거의 없다 하면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 아니에요. 제가 부정은 잘 정답 안 된다고 했죠. 근데 퓨는 오히려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십시오. 복수 자리 퓨가 주인공이다.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그러면 14번 자리 문제입니다. 빈칸 뒤에 with에서 끊어졌습니다. 빈칸 뒤에 with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럼 빈칸 앞에 to assure는 투부정사입니다. 어지간하면 목적어 와야겠죠. 물론 아까 방금 말한 거에 따라서 또 부사가 올 수도 있고 명사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땡큐하게 보기에 부사가 없습니다. 고맙게 그냥 명사 고르시면 됩니다. ce가 명사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뜻이 뭐냐면 뭔가 고수하다 할 때 고수. 이 동사가 어드히얼인데 이게 고수하다라는 뜻인데 고수하다가 뭔지 아십니까? 뭐 고수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 뭔가를 지키다, 계속 그렇게 하다, 고집을 부려가지고 계속 그걸 주장한다, 계속 그걸 이어나간다가 고수하다입니다. 아시겠죠? 왠지 아세요? 히얼이 있잖아요. 히얼, 어드히얼. 그러니까 어드가 약간 어디션의 느낌, 덧대는 느낌. 히얼 여기에다가 계속 덧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속 고수하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나쁜 뜻은 아니죠. 계속 자기 주장을 한다, 하던 거 계속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safety regulations, 그 안전규정, 새로운 안전규정을 계속 고수하는 걸 한다는 얘기겠죠. 구조 파악을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대문자니까 또 S부터 봤자 단수입니다. 그래서 is가 나온 거고요. 얘들 계속 왜 이러나 싶죠, 그죠? 희한하게 고유명사 S 붙은 게 너무 많아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방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BING 뒤에 H 소유격부터 지금 end가 끊기는지 끌려가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투부정사
이렇게 갈로를 치고 나면 동사가 없기 때문에 이 end가 지금 업데이팅 뒤에 있는 each file부터 같이 끌고 가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시하시고 치우시면 되겠고, 지금 더 이상 동사는 올 수 없는 접 X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put out은 pp라고 취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out이랑 by를 끊어놨죠. 왜냐면 지금 이어 동사겠죠, 얘가 수거가 아니고 한 묶음. 근데 put이 왜 pp냐고요? put은 put이에요. 이거는 알아놔야겠지. put.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시험에 엄청 문법에 자주 나옵니다. 꼭 잘 봐주세요. 오케이. POT는 뭐 주 정부가 내놓은 내어놓은 새로운 안전 규제를 고수하는 것, 유지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화재랑 비상상황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는 중이다. 업데이트하고 있는 중이다. 아시겠죠? 업데이트는 약간 개선, 체인지 그런 느낌입니다. 업데이트는 체인지 느낌인데 좋게 해주는 것, 임프루브, 예,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괜찮아요? 그러면 15번 갑시다. 정답은 seldom. 뭐 별로 연관성은 없는 말이지만 지난주 토익에서 seldom이 정답이 되었다고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안 했구나. seldom이 정답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seldom은 뜻이 뭐냐면 좀처럼 뭐뭐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거의 뭐뭐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드물다 그런 뜻이겠죠. 얘는 풀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봐야죠. 보겠습니다. 뒤에서부터 during the winter season, 겨울 시즌 동안에는 드물겠지 뭐. 어때요? 바로 갈 수도 있겠다. 겨울 시즌 동안에는 투어리스트, 여행객들이 드물다. 물론 뭐 겨울에 더 유명한 곳도 있긴 있죠. 맞죠? 겨울에 유명한 곳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얘가 은근 정답률이 세거든. 잘 나오진 않는데요. 잘 나오진 않는데 한번 나오면 세요 얘가. 부정어니까. 부정어는 원래 정답이 잘 안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윈터 시즌 동안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 될 것 같고, 또 있어요. 클로즈 다운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셀덤 될 것 같아요. 부정적인 단어가 떴으니까. 자, 부정어가 떴을 때 정답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부정적인 말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도우랑 올도, 이븐도, 인스파이트 오브. 걔들 같은 경우는 반전이잖아요. 약간 터무니없는 내용 나왔을 때 부정적인 단어가 안 나와도 정답이 될 수는 있었죠. 걔들은 좀 다른 거죠, 얘들이랑. 예, 그런 것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C는 PP 형태겠죠. 수동태로 쓰인 것 같고, in the area, November and December, 뭐 겨울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as가 나왔는데 이 as가 접속사 같습니다. 클로즈 다운이 동사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and를 꼈으니까 주어는 복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유적과 명소가 겨울 시즌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as가 때문에, 그러면은 덜 보겠지. seldom, 거의 보지 않는다, 거의 보이지 않는다. seen이니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운타운 에어리어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누가? 관광객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클로즈 다운 나왔고 겨울 시즌 나왔으니까 seldom, 드문, 좀처럼 뭐뭐 않는, 이런 뜻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번 고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해석을 다 했는데 여러분, 비번은 그냥 거의란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10번은 뭐예요? 거의 뭐뭐 않는이죠. 뜻이 반대입니다. 아시겠죠?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번은 리얼이랑 같은 뜻이야. 얘들을 부정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그러면 16번 갑시다. 자, 16번 문제, 전치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전치사는 제가 초창기부터 자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접속사를 제가 바로 제껴놓은 이유는 뒤에 지금 동사 안 나왔잖아요. 그죠? 바로 이럴 땐 전치사 때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전치사 뒤에 명사는 시간, 장소, 기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이얼즈 나왔으니까 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네요. 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폴은 전치사일 때, 시간 느낌일 때, 숫자랑 친하다, 5 떴다. 그러면 동안이라고 해석이 된다. 어때요? 5년 연속이라는 뜻이야 이게. 5년 연속 동안 이렇게. satisfaction, 고객만족 되겠다 이거 맞죠?
5년 연속 고객 만족 1위 뭐 이런 내용 아니야? 맞네, 1위네. 항상 1위라고 하니까 2위라는 말은 잘 안 쓰니까 뻔하다. 그래서 정답은 폴. 저번에 폴에서 뒤에 숫자 잘 나온다고 했어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듀링은 베케이션. 왜 두 개를 같이 얘기했냐? 폴이랑 듀링은 둘 다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폴은 숫자가 잘 나오고 몇 년 동안, 그리고 듀링은 듀링 더 베케이션처럼 숫자 아닌 기간,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보자.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목적어 나왔고 펄스트 같은 경우는 부사로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부터 끝까지 갈로 치시면 되겠습니다. CTP 회사는 5년 연속 오버롤 하면 전체 고객 만족도에서 1위로 뽑았다. 그 C 리조트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그러면 17번 갑시다. 17번. 자, 17번 문제입니다. 일단 보기를 보니까 전치사랑 접속사가 섞여 있습니다. 참고로 A번도 WH로 시작했으니까 접속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despite 전치사입니다. in spite of랑 같습니다. 주의할 점, despite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전치사입니다. owing to 전치사입니다. 얘는 때문에입니다. owing to는 때문에. owing to는 자주는 안 나옵니다. unless는 접속사입니다. if, not의 뜻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접속사냐 전치사냐로 문제를 좀 갈릴 수가 있겠는데요. 빠르게 동사부터 찾습니다. 네, 하나, will, 조동사. 그리고 그 다음에 있나? 저기 있네. 야, 희한하게 돼 있다. 요거를 찾았나 싶네요, 여러분들이. increase 동사입니다. 얘가 동사인지 못 찾으면 힘들겠죠. 왜냐면 얘 명사 될 수도 있잖아. 자,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금 for their service가 s 붙었으니까 여기서 끊어져야 돼. 복수 명사에서 끊어지잖아 주로. 맞죠? 그러면 더 디밴드가 나왔잖아 지금. 더 디밴드가 주어겠지. 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increase가 동사가 되는 거고, 얘는 일형식 동사 잘 되니까 뒤에서 끊어진 거고. 그래서 빈칸은 접속사 자리입니다. 동사 두 개니까요. 접 하나, 동 둘. 그래서 A와 D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A는 잘 모르겠다 하고 D 골라도 맞긴 맞는데 그러면 안 되고 A의 뜻도 알아야지. 혹시 웨어링 뜻 알아요? 이거 좀 생소하죠? 웨어링 옛날에 배우긴 했나요? 거의 못 봤죠, 그죠? 웨어링은 뜻이 그냥 어디에 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잘 안 나오겠죠? 그래도 알아는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찾았는 게 있는데, 지금 얘도 동사다. 근데 여기 대시 생략됐다. say that 많잖아요. 그래서 접둘 동셋이다. 예. 물론 저거 못 찾아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얘기는 하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increase, decrease 같이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일형식이 잘 되니까 그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그러면 18번 가겠습니다. 18번. 자, 18번입니다. 빈칸 앞에 quiet 생긴 건 이래도 부사라고 했습니다. 얘 자주 봤죠? 얘가 꽤 상당히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빈칸은 지금 비동사 나왔고 부사 나왔고 빈칸 끊겼으니까 형용사라든지 pp라든지 둘 중에 하나가 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pp는 보기에 보이지 않고 그러면 형용사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A가 유력한 형용사네요. li를 빼는 게 형용사니까. 맞죠? 그런데 문제는 lower, 얘는 비교급이긴 한데 비교급도 형용사가 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물론 10번 같은 경우는 부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후보에서 제외하는 건 아니고 둘 중에서 해석으로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보통 이럴 때는 비교급이 더 셉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답이 1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꽤 낮은 이라는 뜻인데 꽤 낮다, 이건 해석을 해야 됩니다. although까지. 그러니까 지금 해석을 하면 이 리테일 소매 가격이에요. 리테일 소매니까 소매 가격 for the new line. 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새로운 제품이라고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로운 모바일 폰 새 라인이 그거의 소매 가격이 꽤 낮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낮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데 판매는 부진했대. 놀라울 정도로 약했대요. 위.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로월은 더 낮은 이잖아요. 오히려 그럼 더 낮은 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맞죠? 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더 맞지 않나? 어떻게 생각해요? 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 같아요. 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화이트까지 들어가서 꽤 상당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랑 꽤 상당히 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어떤 것 같아요? 둘 다 솔직히 상관없는 것 같죠? 어느 게 좀 더 끌려요? 본인이라면? B. 솔직히 진짜? 한국말로 하면 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스스로 일단 느꼈고. 자, 이거는 개인차가 있거든. 그래서 그러는 거야. 지우는 어때? 저 C 했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비교급이 정도 잘 되잖아. 근데 지금 해석을 놓고 보면 어떤 것 같아? 솔직히 차이 없는 것 같지 않나요? 객관적으로 맞지? 어떤 것 같아? 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응? 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제현 씨는 어때? 로월이 동사 근데 비교급이 될 수도 있잖아. 그래도 오리지널이 응? 오리지널이라서 근데 문제는 오히려 비교급일 때 정답이 잘 될 때도 있었잖아. 형사 자리에서. 예를 들면 더 밝은 램프가 더 낫다고 했거든. 내가 옛날에 설명할 때. 밝은 램프를 주는 것보다는 더 밝은 램프를 주는 게 낫다고 했거든. 예를 들면. 맞죠? 이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화이트라는 꽤 상당이라는 부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일반 부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급을 꾸며주는 부사야. 자, 여러분 비교급 강조부사 되었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비교급 강조부사는 내가 그때 미스파라고 가르쳤습니다. 미스파는 뭐냐면 그냥 much, even, still, 바, 어랏 이 5가지는 비교급을 더 잘 꾸며줍니다. 근데 이거 말고 나머지는 뭐를 꾸며줄까요? 비교급이 아닌 비교급 아닌 모습이 원급이거든. 부사나 형용사를. 그러니까 지금 이 quiet는 비교급 강조 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급이 못 오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만약에 quiet가 없었으면 C가 정답이 우선순위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원급 강조 부사라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사실. 이런 한 문제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해석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암만 해석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이랬어요. 맞죠? 예. 그러니까 해석으로 암만 해도 이상하면 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시험장에도 그거 하고 있으면 이미 시간은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미 그거는 끝난 거라서 그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 틀리더라도 뭐 그냥 시 고르고 넘어갔어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배웠습니다. 부사 들어가 버리면 이거 위험합니다. 그 부사가 비교급을 꾸며주는 부사여야 비교급이 형용사로 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얘기했죠. quiet 없으면 이럴 때 형용사 자리에서는 비교급이 더 우선순위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더 낮은 가격이라고 해야지 더 극적이거든요, 해석이. 맞죠? 근데 quiet 넣으니까 이미 꽤 낮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교급 굳이 안 써도 된다.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논리적이라서 비교급 강조부사가 아니라서 정답이 비교급이 안 된다. 이게 낫겠죠? 그래서 정답은 A입니다. 오, 다행이다. 이런 풀이할 때 생각이 안 났어. 물어보다가 생각이 났어. 솔직히 말하자면. 네, 질문 있나요? 그러면 19번 갑시다. 원래 물어보다 보면 생각이 나요. 19번. 정답이 D번입니다. obsolete. 이거 누구 댓글 한번 했다. obsolete. 기억나요? 없어. 기억나? 지현씨인가? 맞죠? 없어?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은요, 얘 뜻을 지금 적어 놓은 걸 보시면 이게 이해되실 수도 있습니다. 구식의, 오래된, 한물간. 그러니까 저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없소, 없소라고 했어요. 없다고요. 오래돼서 없다고. 그리고 레이트는 그냥 발음은 늦었다의 레이트랑 비슷하죠. 같은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구식의. 어때요? 외워져요? 이제 안 웃네? obsolete는 구식의 오래된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건 해석을 해봐야겠지. eventually. 이거는 뜻이 좀 몇 개 있는데 저는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최후에 뭐 이렇게 외웠거든요. 근데 별로 안 좋더라고요. 결국에는이라고 외워주세요. 결국에는. 최후에라고 외우니까 별로더라. 결국에는 뭐가 되었다. 오래된 것이 되었다. 누가요? DVD 렌탈 스토어는요. 요거는 그냥 이것만 봐도 느낌 오는데 DVD 렌탈 스토어 요즘에 있나? 솔직히 없지 싶은데 그거 하고 있으면 그게 진짜 구식에 오래된 것이네. 맞죠? 골동품 같다 약간.
그래서 지금 얘가 정답입니다.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as가 접속사로 쓰였고요. more people, 좀 더 많은 사람이 start downloading movie. 그러니까 지금 영화를 다운로딩을 시작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오래된 것이 되었다 하면 괜찮지 않나요? DVD 플레이어 가게가. 그래서 정답이 D번입니다. 근데 문제는 D번의 뜻을 몰라서 틀리겠죠? D번 단어를 좀 외워주십시오. obsolete는 뭐다? 오래된, 구식의, 한물간이라는 뜻이다. 10번 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0번 정답은 아니지만 이게 완강한, 뭐 완고하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계속 버티는 거 약간 그런 느낌. 이제 확고한 의지 같은 그런 느낌. 이 사람 마음 흔들리지 않겠다 그럴 때 10번을 쓰는 거고요. B번이 이제 현대라는 뜻이죠. 현대의. 그래서 B랑 D가 서로 반의어 관계입니다. 서로 화살표를 양옆으로 끌 수 있겠죠. 리무브가 제거하다라는 뜻이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뒷문장 같은 경우는 predict가 동사일 것이고요. 대절이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일 거고, 그 안에서도 주어랑 동사는 있을 수 있는 것이고, become이 이형식 동사기 때문에 주격 보호인 형용사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절은 크게 네모를 치셔도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이 파트는 단어를 좀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20번 갑시다. 20번은 단어 문제네요. 단어 문제가 상당히 많네. A번 같은 경우는 뜻이 파괴란 뜻입니다. DS가 나오면 조금 파괴하는 느낌이 많습니다. 그리고 B번 같은 경우는 expenditure, 비용, 지출. 그리고 C번 명분, 뭐 정의, 뭐 이유, 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D번 같은 경우는 외모 또는 외관. 사람이면 외모라고 하는데 사람 아니면 외관이라고 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recent study, 최근 연구는 무엇에 관해서 환경에 관한 것 같아요. 파워풀한 빈칸을 제공했대요. 자, 연구에서 아주 강한 빈칸을 제시했대요. 어떤 걸 제시했을까? 연구에서 명분이나 이유 아닐까요? 어때요? 그러면 뒤를 한번 볼게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게 정답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여기서 정답 나와야지. 뒤에 솔직히 크게 도움 안 될걸? 오히려 뒤에 거 보면 해석 헷갈릴 거예요. 뒤에 거 지금 별로 도움 안 되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최근 연구, 이 환경에 관한 연구에서 강한 이유, 사실 이게 근거 같은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스터디에서 지금 저스티피케이션이 정답이 잘 되겠다는 얘기네요. 맞죠? 같이 묶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전치사 포부터는 거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드가 그냥 같이 걸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솔라 에너지 진짜 자주 나오거든요. 솔라 나오면 약간 태양열 나오는 거, 태양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그러면 21번 가겠습니다. 태양열 나온 거 봐서는 한 3, 4년 전 지문 같아 보입니다. 한때 그때가 정말 그게 유행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나오고 그런 거 나오겠죠. 21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until 뒤에 빈칸 그리고 about에서 끊겼는데 지금 have라는 동사가 튀어나왔다면 지금 until이 접속사고 빈칸이 주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사가 have니까 복수 주어입니다. 그래서 S 붙은 놈 고르면 D 끝입니다. 얘는 시험장에서 이것만 보고 바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프리즈 동사 원형 명령문입니다. 뭐뭐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멀절 같은 경우는 합병이란 뜻이니까 이거 중요하니까 얘기는 하겠습니다. 합병에 대한 결정이 내리기 전까지 평소처럼 as usual, usual, as 평소처럼 일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until은 전치사 접속사 둘 다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22번 가겠습니다. 동사와 자리필인데 맨날 ing 중간에 막 나온다, 그죠? 10번은 동사 x인 놈이고 대절이 나왔고 대시 나왔으니까 동사 두 개는 튀어나와야 되니까 빈칸이 동사가 되어야겠다. 동사 앞에 주어가 있네. 자, 그런데 지금 일단 C는 날려야겠다, 그죠? 그리고 풀어야겠다. 이거 바로 그냥 D 고르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왜 바로 D 고르면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왜 바로 D가 정답인지 알겠어요?
맞아요. 수일치 때문에요. 지금 주어가 단수라 가지고요. A, B 안 돼요, 그냥. 끝. 그래서 그냥 과거 동사. 아니, 투데이인데 오늘인데 어떻게 과거인 줄 알아요? 미래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그랬죠? 수, 태, 시 순서대로 해야 된다고. 수가 지금 단수예요. 근데 지금 A랑 B는 복수예요. 끝난 거예요. 그럼 왜 과거 썼냐고요? 글쓴이 마음이지. 왜냐하면 시제는 마지막에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있어요. 오늘 아침 일찍 같아요. 이거 today earlier이잖아요. 아침 일찍이면 과거겠지. 일찍이라는 얘기를 왜 쓰겠어? 오늘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긴 오늘 지금 내가 눈 뜨고 있어. 12시에 잘 안 자니까 1시에도. 오늘 아침 일찍 보자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대화는 잘 안 일어난다고요. 아시겠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비동사 뒤에 다거품 받는 케이스거든요. 물론 이 문제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는데요. 이거 어떤 거냐면은요. 비동사 뒤에 아시다시피 전치사 오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 그냥 부사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비동사를 이런 식으로 볼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요. 질문 있나요? 수일치 상당히 중요하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일찍은 과거일 확률이 높다. 통계상 그렇습니다. 오케이. 질문이 없다면 다음 문제 23번 전치사 문제네요. 전치사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나요? 은근히 많이 나온다 진짜. 자 보겠습니다. 전치사는 어떻게 푸는 것이냐. 뒤에 명사가 시간, 장소, 기타 중에서 무엇인지를 아는 게 좋겠다. 데스크가 나왔다. 위치, 장소, 방향.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before는 절대로 아닐 것 같고 between도 어지간하면 안 될 것 같다. 왜? 두 개라는 뜻이거나 and가 있어야 되니까. 잠깐 between이 and가 없어도 두 개라는 뜻이면 복수명사가 오면 쓰일 수는 있는데 복수명사조차도 없습니다. 이거 최근에 복수명사 얘기 자주 했죠. 니덜도 얘기했었고. 예. 지금은 at하고 into 중에 고르는데 뭐 onto, into 이런 거 정답이 매우 낮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at이 정답일 것 같은데 at을 한번 넣어볼게요. at the front desk. 그냥 front desk에서 그냥 간단한 장소일 때 at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답은 A입니다. at the station 뭐 이렇게 기차역에서 at the front desk에서 이런 거 그냥 패턴으로 익히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방문객들은 패스할 수 있다 이게 아니지. 복수 주어고요. can be pick up 가지고 갈 수 있다. 프론트 데스크에서 로비 근처 프론트 데스크에서 뭘 가지고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뭘 받을 수 있겠지. 아 패스겠네. 이 패스 같은 경우는 패스 카드, 통과 카드, 출입 카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카드란 말이 없어도 이건 출입 카드라고 알아주십시오.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얘를 참 불친절하다 그죠? 패스 카드라고 하지 패스라고 하면은 카드인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문제 24번입니다. 자 and 뒤를 보니까 컴퓨터가 명사예요. 그러면은 명사가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지만 형용사를 우선으로 보고 접근을 하자고 했죠. 뭐 명사가 3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팁을 고르면 되기는 해요. 근데 뭐 불안하면 해석까지 해보시면 더 좋아요. 인터랙티브 이거 뜻이 중요해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더 쓰이죠. 양방향의 또는 쌍방향의. 쌍방향 컴퓨터 시뮬레이션 어때요? 양방향 컴퓨터 시뮬레이션. 양방향의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 보이시겠지만 원래 형용사 플러스 명사 조합은 마치 복합 명사처럼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거 해석으로는 안 되겠네요. 그죠? 그냥 형용사가 더 적절하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nd가 나왔다고 앞에도 혁명이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주의하십시오. 그냥 제가 그랬죠. and는 같은 게 생략되는 것이지 같은 게 양옆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of에 다 걸친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동사가 나왔고 카파블이 주격보호입니다. 앞에는 주어. 사실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지금 카파블이 나왔는데요. 사실 카파블이 정답이 잘 안 돼요. 문제에서 나왔을 때는. 근데 카파블이 형용사인 건 아시죠? be capable of 이렇게 수고로 나오면 얘가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카파블은 좋은 뜻이긴 한데 정답으로 거의 안 쓰일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카파블 나왔을 때 고르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of가 뒤에 있어. be 빈칸 of 그때만 골라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십시오. 카파블 자체는 유능한이라는 뜻도 있고 가능한이라는 뜻도 있고 뜻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얘는 정답이 잘 안 돼. be capable of로만 쓰여요. 꼭 기억해 주세요. 미국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그렇대. 예, 진짜 잘 모르겠대. 그냥 이렇게 쓰는 건가 봐요. be capable of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유즈풀 같은 건 정답 잘 되는데 capable은 정답이 잘 안 된다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냥 걔들이 안 쓰나 봐요. 이렇게만 쓰나 봐요. 토익에 잘 안 나온다는 것은 진짜 잘 안 쓴다는 얘기기도 해요. 아시겠죠? 된 것 같습니다. 질문 있나요? 그러면 25번 가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뒤로 갈수록 할 말은 별로 없어요. 예. 25번 보겠습니다. 복수 주어가 떴고요. 그 주어를 거품이 꾸며주고 여기 얘도 회사라는 뜻입니다. inc 점도 회사인데 corp 점도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investor 투자자들은 are encouraged 권장됩니다. 권장받습니다. 근데 얘도 투부정사가 왠지 목적 보호인 오형식의 수동태 같습니다. 뭐 하도록 참석하도록 권장받겠지. attend 어디에 참석한다고요? annual shareholders meeting 어때요? 연례 주주총회. 그래서 attend. 자, 여러분 오랜만에 얘기하는데 참석하다는 attend도 있고 participate도 있다고 배웁니다. 제가 자주 얘기해 주기로 했죠. attend는 삼형식이라서 목적어고 participate는 일형식이라서 전치사 in이 와서 끊긴다고 배웠습니다. 요거 잊지 맙시다. 아시겠죠? 요거는 그냥 높아심에서 하는 겁니다. 10번은 프리젠테이션 할 때 그 프리젠트 발표하다 뭐 보내다 약간 그런 느낌이고 D번의 컨펌은 교수님한테 컨펌 받는다 할 때 그 컨펌은 뭐 확인하다 확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확인하다 확정하다. 오케이 25번은 이 정도면 되겠어요. 질문 있나요? 그러면 26번 갑시다. 이건 뭐 뒤에가 별거 없네요. 앞에가 좀 어렵더만. 네. 앞에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26번입니다. 자리 문제가 나오니까 반갑네요. 자, whenever 접속사입니다. 이런 거를 복합관계사라고도 하죠. 뭐 할 때마다, change 할 때마다, in company policy 회사 정책이 바뀔 때마다, 매니지먼트 관리자 경영진 높은 사람은 부사 자리네. 왜냐하면 지금 announced가 s가 붙었어요. 동사입니다. 지금 CE가 붙으니까 명사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많을 수 있는데요. S가 붙었어요. 그러면 지금 주어랑 동사랑 수일치하면 딱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더가 있다는 게 포인트죠. 목적어가 있으니까 앞에가 동사여야겠죠. 네. 그랬잖아요. 명사, 동사 둘 다 되는 거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더 플러스 명사를 내모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유는 지금 또 보셨겠지만 동사 골라낼 때 참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더 플러스 명사가 진짜 많이 나와요. 또 소유격 플러스 명사도 진짜 많이 나오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부사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은 C. 이건 해석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포멀리 하면 정식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식으로 안내를 했다, 발표를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높은 사람, CEO나 매니지먼트는 발표인, 아나운스를 자주 하더라고요.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괜찮나요? 그러면 27번 가겠습니다. 한방 문제네요. and 떴어요. 보스. 보기에서 either 같은 것도 나와주니까 더 땡큐지 이거는. 이거 묻는 거겠지. either A or B, 보스 A and B. 시험장에서는 이거 그냥 빛의 속도로 고르고 보지도 말고 넘어가세요. 주어 나왔고요. 조동사랑 주어 사이에 전치사 폴 거품 나왔고 동사 원형 demonstrate 나왔고 보스는 품사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 뒤에 있는 A와 B에 포함된다. 걔들이 지금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보스 A and B는 A, B 둘 다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직책에 대한 이상적인 지원자는 적응력 그리고 짜임새 둘 다 모두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데몬스트레이트를 보여주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원래 데몬스트레이트는 시연하다 또는 설명하다 라는 뜻인데요. 시연하는 게 사실은 보여주다에서 유래된 뜻입니다. 시연하니까 느낌 뭡니까? 시범, 연기 그걸 줄인 게 시연하답니다. 요리 시연 뭐 이런 거, 실험 시연 이런 거, 미용 시연 이런 겁니다. 강의를 시범하면 시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이상적인이라고 해석하시면 좋겠고요. 캔디데이트는 후보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자도 될 수 있어요. 캔디데이트 아시겠죠?
상 받는데 항상 후보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입사 후보자, 입사 지원자도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뽑힌 사람 아니니까 지원자도 캔디데이트입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그러면 28번 보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는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앞에 as가 나왔으니 as입니다. as 원급 as 문법입니다. as 원급 as 플러스 비교 대상. 아예 비교 대상도 같이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as 원급 as에서 원급은 뭐냐? 비교급의 원래 모습. 비교급의 원래 모습은 뭐냐? 부사 또는 형용사일 것이다. important는 형용사로서 비동사의 주격 보호 역할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as가 그냥 주어, 비동사, important가 있는 이형식 문장에 침입한 겁니다. 그냥 비교를 하려고요. as 원급 as를 비교 구문이라고 합니다. 뭘 대는 비교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뒤에 거보다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as 원급 as는 비교 대상만큼 뭐뭐한. 그래서 얘는 동급의 비교라고 합니다. 동등 대우를 해준다고. 만큼이니까.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즉 지금 as 그리고 뒤에 있는 놈들은 원래 이 문장에 없던 놈들입니다. 비교하려고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as 뒤에는 뭐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고 그냥 명사 오고 치울 수도 있고 부사 오고 치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퀄리티라는 명사 하나 나왔네요. 그 명사를 뒤에 놈들이 다 꾸며주네요. 해석을 하면 브랜드 브랜딩 그러니까 브랜드 이름 정하는 그런 거,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거, 그런 작업은 신제품의 성공에 품질만큼 중요하다, 퀄리티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D. 1초 만에 풀어주세요. as. 질문 있나요? 지금 important 자리에 빈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as를 손으로 가리면 돼요. 비동사 뒷자리예요. 그래서 형용사 자리예요. 아시겠죠? 왜 가리면 되는지 알겠죠? as 비교 대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브랜드닝은 중요하다에 뭐뭐만큼 중요하다가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29번 보겠습니다. 왜 안 나왔나 싶었네요. 드디어 나왔어요. our. 우리가 좋아하는 소유격. 정답이 잘 되는 소유격. 10번 중에 9번 정답이 되는 our. 아니 소유격. 지금 경문제인데 빈칸 뒤에 commitment, mont는 명사. 그래서 그냥 소유격 때리면 끝나네요. 전소명입니다. for. 전소명료 두면 탁 바로 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B번. here는 우리 대어리즈 같은 것처럼 대열처럼 쓰이긴 하는데 부사가 돼요. 얘도 대열처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기 맨하튼 어디 있어요? 맨하튼 어디 있어요? 나라 맨하튼. 몰라? 맨하튼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난 가보진 않았어요. 우리 영어 공부하니까 이거 알아야 돼. 맨하튼 어디 있을까요? 맨하튼.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다, 그지? 미드 안 보나 보다. 답을 다 얘기했네. 미드 보면 나오는데. 맨하튼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알아요?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좀 생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뭐 잘못 얘기하면 안 되니까 거의 끝났으니까 요거는 좀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 나중에 편입 지문에 맨하튼 나오는 뒤 딱 한번. 스펠링이 왜 다르게 나오지? 맞지 싶은데. 미국 뉴욕시 중심부에 있는 섬 맨하튼.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미국 뉴욕시 중심부에 있는 섬. 여의도 같은 거다, 맞죠? 약간 그런 느낌이다. 걔들이 여의도라고 하면 웃겠다, 그죠? 작은 나라가 같은 거랑 비교하면. 미안해, 미국인은 보지 않을 거니까 상관없죠. 네. 아무튼 보겠습니다. 여기 맨하튼에서 우리는 are known for,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be known for, 뭐뭐로 잘 알려져 있다. 갈로에서 유명하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for 뒤에는 사람은 못 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사실은 be known for 말고 be known as도 있습니다.
as는 사람이 옵니다. 뭐뭐로서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커미트먼트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헌신, 약속 이런 뜻입니다. 커미트먼트 약속이라는 뜻도 있지만 헌신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o 이하는 거품 처리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답과 포인트와 관련이 없어도 좀 가르쳐주고 싶은 단어는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커미트먼트 뭐라고요? 헌신, 약속. 헌신도 되고 약속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둘 다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커미트먼트는 뜻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기 맨하튼에서 우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기업 자문 서비스를 헌신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컨설트가 뭐 자문 서비스죠. 질문 있나요?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30번 가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포인트를 잡겠습니다. 위닝. 자, 위닝. 뭔가 위닝이라고 하면은 이긴 거 또는 상을 받은 거. 원래 영어에서 위닝은 상 받은 걸 보통 위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축하를 해야 되니까 D번. 진짜 이렇게 어치해도 돼요. 메이어 시장이라는 단어인데요. 시장 너무 싫은데. 시장은 축하를 했대요. 이거는 대문자니까 별로 알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이게 약간 건축과 관련된 단어인 건 알면 좋고요. For coming up with the winning, 이게 상을 받은 거예요. 위닝 같은 거는 윈이 이기다라고 쓰이는 게 아니라 상 받은 거야. 디자인에서. 아이고야 죄송. 지금 위닝 디자인까지 가로를 쳐야죠. 위닝 디자인, 상을 받은 디자인. 이렇게 시티홀. 아이고야 시청 또 바꾸려고 하나 보다. 시장은 새로운 시청에 대한 수상작 디자인을 내놓은 것에 대해 건축회사를 축하했다.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시청을 맨날 바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 그렇게 바꿔야 됩니까? 네. 시청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발언하면 안 되나? 네. 아니죠? 네. 있으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또 깨끗하게 할 필요 있나 싶어요. 정말 조금 그래요. 그죠? 시청은 솔직히요. 한 100년 동안 안 바꿔도 될 것 같아. 보수공사나 하면 되지. 꼭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시장은 축하를 했답니다. 조금 별로인 문장입니다. 근데 안 바꿨습니다. 질문 있나요?